네, 이제 저희가 법원에서 잔금 납부를 했고요. 잔금 납부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게 큰 그림만 좀 그리면 되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서류나 이런 것만 잘 챙기면 그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는 부부입니다.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게 되는데요. 등기 비용이 최소 30만원에서부터 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 셀프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는 셀프 등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지금은 어렵지 않게 준비하지만 처음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또 괜찮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월차를 써야 하는 압박감이 있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니 이번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셀프 등기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취득하여 대출을 하게 된다면 은행 쪽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셀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이나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셀프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프 등기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경매 낙찰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는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다음 일주일 후에는 매각허가 확정이 납니다. 매각허가 확정이 난 다음 날부터는 아무 때나 잔금 납부를 할 수 있고요. 4주 안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입찰일로부터 약 6주 안에 잔금을 준비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는 잔금 내는 날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셀프 등기하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이 큰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으면 훨씬 쉬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셀프 등기 사전 준비. 두 번째, 법원 방문. 세 번째, 구청 방문. 네 번째, 다시 법원으로 방문해서 셀프 등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전에 법원과 구청을 방문해서 일처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에 법원을 다시 방문하여 오후 2시 정도에는 셀프 등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법원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 1시 이후에 법원을 재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전에 법원 방문, 그 다음 구청 방문, 점심시간, 다시 법원 방문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용어도 낯설어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블로그에 표를 만들어 둘 테니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준비해 보세요.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표시해 두겠습니다. 잔금 준비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통장에 잔금을 넣어두거나 수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 수표가 훨씬 편리했습니다. 통장에 잔금을 넣어두면 이체할 때 한도에 걸린다든지 인증서 오류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 명의라면 통장 원본을 꼭 지참해야 해서 이런 부분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서 미리 수표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수표는 필요한 금액만큼 간단히 한 장으로 발급받아 가시면 편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장 먼저 법원을 방문합니다.
담당 경매계를 찾아가는데요. 만약 사건 열람이 필요하다면 이때 해도 됩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이 없어도 잔금 납부 전에는 꼭 사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잔금 납부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경매계에 가서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는 잔금을 납부한다는 신청서예요. 처음 법원에 경매계에 갔을 때 법원 계장님께 물어보아야 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수입인지 구입문의. 수입인지란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법원마다 다른데 수입인지 구매가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인지 구매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법원 안에 은행에 가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선납우표는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담당 경매 계장님께 선납우표는 얼마짜리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알아둡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합니다. 각 경매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A4 한 장 안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가 빼곡히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 리스트와 내가 준비해 온 서류들과 비교해 봅니다. 보통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서류들만 잘 준비하면 문제는 없는데요. 법원마다 아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일날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의 경우 큰 특이사항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신청 접수할 때 내는 서류들이 혹시 빠진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를 신청했고 담당 경매 계장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도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를 들고 법원 안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잔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했던 수입인지도 구매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 보강금 영수필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다시 법원 경매계로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본과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법원에 따라서 이 서류들을 받기 위한 정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작성을 요구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청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2가지 서류를 가지고 구청으로 갑니다. 네, 이제 저희가 법원에서 잔금 납부를 했고요. 잔금 납부를 하면 이렇게 2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네, 매각허가 결정본이랑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가지고 이번엔 구청에 갈 건데요. 구청에 가서 취등록세를 이제 내야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구청에 도착하면 취등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상세 명세서, 등록세 신고서 말소입니다. 개인의 경우 이때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계정별 원장이 필요합니다. 등록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말소 등록세는 말소해야 하는 건수당 7,200원씩 계산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말소해야 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는 미리 알아야겠죠. 말소 건수 곱하기 7,200원을 계산해서 구청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계산 방법도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이 영수증을 받아 은행에 가서 내는 겁니다. 네, 저희 구청에 갔다 왔고요. 구청에 갔다 와서 등록 면허세랑 취득세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가면 은행부터 들리는데요.
구청에서 받은 2가지의 서류를 들고 취등록세 및 말소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택 채권을 매입합니다. 주택 구매 시에는 의무적으로 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은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차익과 수수료 등만 비용으로 내게 되는데요. 얼마를 매입해야 하는지는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내야 하는 주택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블로그에 상세히 올려두겠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와 말소 등기 수수료가 드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는 15,000원, 말소 등기 수수료는 말소 건수당 3,000원씩입니다. 이 말은 말소해야 하는 건수가 5개면 3,000원 곱하기 5 해서 15,000원이라는 이야기죠. 몇 건을 말소해야 하는지는 내가 취득하는 집의 등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사전 준비 내용에서 말소할 목록, 부동산 표시와 동일합니다. 은행에서 취득세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 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4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 안에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선납우표를 구입하는데요. 대봉투와 선납우표를 사는 이유는 등기를 받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저희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신청할 건데요. 이때 필요한 거예요. 봉투는 일반 대봉투를 사면 되는데 우표 금액은 경매계장님께 이전에 물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보통 선납우표는 6,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대봉투와 선납우표를 받고 다시 담당 경매계로 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경매계로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등기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처음에 경매계 갔을 때 체크했었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위에 구청과 법원에서 받았던 매각허가 결정본, 취득세 영수증, 말소 등록세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은 담당 경매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접수를 하는 창고가 따로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접수하세요. 이렇게 창구에 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셀프 등기 끝입니다. 법원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접수증을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지정한 주소로 등기가 우편으로 오게 되겠죠. 깔끔하게 등기가 된 서류를 받아보면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기분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셀프 등기. 누구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서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라도 돈을 아낄 수 있으니 꼭 해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의 여유가 있는 아내인 제가 셀프 등기를 하는 편이고요. 좀 더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셀프 등기하는 날에는 그 지역에 추가로 입찰을 하거나 부동산 임장 혹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고 오는 편입니다. 셀프 등기 영상을 만들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고 셀프 등기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는 부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법원 경매계를 갔다 왔고요. 지금 이렇게 2가지 서류를 받아왔는데 매각 허가 결정본이랑 그다음에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구청으로 갈 거고요. 구청에 가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걸린다고? 취등록세. 다시 보시죠. 왜? 아, 이게 웃겨?